관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상을 믿든 안 믿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내가 관상이 좋은 관상인지 나쁜 관상인지를 떠나서 관상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왕이면은 또 좀 이렇게 공부도 좀 해서 이게 관상을 좀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그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행동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관상에 대해서는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관상에 대해서 조금씩 들은 풍월은 있어요. 그래서 관상이 좋다. 이게 관상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왠지 기분이 또 좋아지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참 이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뭐, 이쁘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자들은 좋아하죠. 남자들도 잘생겼다 소리 하면 좋아하죠. 그런데, 격이 좀 있는 사람은 이쁩니다, 잘생겼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상이 되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더 좋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관상에 대해서는 어렴풋이는 알지만 진짜 이것이 이 관상이 진짜 좋아지는 관상인지 아니면 나빠지는 관상인지 그런 거는 잘 모르죠. 왜? 정확히 자기가 공부를 해서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도 관상 불여 심상. 그래서 관상보다는 심상을 더 쳐준다. 심상이 더 좋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심상이 좋은 사람이 관상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관상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저 사람이 심상이 좋으면 상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심상이 좋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은 안 좋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그 심상을 보기 위해서 관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관상을 보게 되면 재물복이 어디 있나, 재물이 진짜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관상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상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재물을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 이 코가 빵빵하게 올라왔는가를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코가 빵빵하다라는 거는 코의 크기가 아니라 이 코의 양 옆에 있는 그 콧방울이 빵빵하게 서야지 돈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게 돈 창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코 돈 창고가 커야지 내가 돈을 거기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창고가 작아지면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고가 벼 있어도 창고는 커야지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돈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콧방울이 빵빵해지려면은 그냥 빵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웃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코가 빵빵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많이 웃어준, 특히 어렸을 때 많이 웃어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웃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나 성인이 되나 자기가 자기의 그 생각대로 뭔가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욕심대로 된 것이 아니라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되는 거죠.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욕심이 아니라 그 원심에 따라 그 사람이 행동을 했다면 웃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웃게 되면
콧방울이 양쪽으로 해서 이게 빵빵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넣을 수 있는 돈 금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튼튼하게 크게 튼실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주 웃어줘야지 돼요. 그래야만이 코가 빵빵하게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현재 이 굉장히 부자인데 코가 빵빵하게 서 있지 않다. 그러면 곧 어려움이 생기겠다. 말년에는 유지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봐줘야지 돼요, 그게.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만나든 주변 사람이 이왕이면은 전부 다 부자고 이왕이면 전부 다 잘 되면 나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해로움이 되는 거는 없다라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이 부자가 많아야지 내가 이득을 보는 거지, 내 주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되는 형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안 좋아지는 형국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뭄이라고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만 재물에 대해서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태궁이라고 이 눈썹과 눈 사이에 높이가 있어요. 그 높이가 높아야지 재물복이 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태궁이 클수록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침침하게 이렇게 가늘게 뜨지만 이게 나이가 들수록 홉뜨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홉뜨게 돼 있어요. 그럼 홉뜨게 돼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그래서 전태궁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상의 자리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태궁하고 코만 재물을 나타내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인중이 길어야지 돼요. 인중이 어딘지 알죠? 여기 코 밑으로 해서 여기가 인중이라 그러는데 이 인중이 길어야지 돼요. 그러면 인중이 길어야지 되면은 나이가 들수록 인중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라느냐?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인중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유가 있고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 인중이 자라게 돼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자기의 그 성질을 좀 이게 죽인다는 것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니까 느긋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떠한 그 상황이 발생이 되면 웃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웃어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시시비비를 따지고 자기의 그 성격에 맞게끔 꼭 짚고 넘어가야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짚고 넘어가는 사람은 인중이 자라지 않는 거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인중이 자라게 돼 있대요.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잘 쓰게 되면 코도 빵빵해지고 전태궁도 넓어지고 인중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중이 자란다라는 거는 내 앞마당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마당이 커지면 정원이 넓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넓은 그 전원주택에서 내가 산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죠. 그것이. 그러면 전원주택에서 사는데 내가 정원이 없는 집에서 사는 것하고 정원이 있으면서 조경수를 막 심어 놓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격이. 그래서 인중이 길어지게 되면 앞마당이 넓은 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재물이 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이 앞마당이 넓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범령이라고 하는 팔자주름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팔자주름이 입으로 가느냐 아니면 바깥으로 가느냐. 그래서 입으로 가면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고 바깥으로 가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팔자주름이
입으로 가는 거는 울상을 많이 진 사람은 팔자주름이 입으로 가게 되고, 많이 웃어준 사람은 팔자주름이 뺨으로 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 쫙 퍼지게 되면 내 그 앞마당이 좁은 거냐 넓은 거냐, 그러면 넓어야지 이게 시야가 팍 뚫려가지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TV에서 보면 뭐 주름을 없애고 어떤 분은 뭐 이뻐지기 위해서 필라도 넣고 그러는데, 그러면 재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그 재물운이 들어오는 형국이 막히는 형국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운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을 나타내는 건 턱이에요, 턱. 그래서 턱이 살아있어야지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팔자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턱의 V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뻐지기 위해서 V라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재물이 날아간다라는 거죠. 턱이 하관이 튼실하게 받쳐줘야만이 내가 끈기 있게 그 재물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관이 없게 되면 내가 초년 중년에 아무리 그 돈을 많이 벌어놓고 재벌이라 하더라도 하관이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 말년에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 재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봉황의 눈을 갖는다든지, 코가 빵빵하다든지, 인중이 길어진다든지, 턱이 발달이 되어 있다든지, 귓볼이 부처님 귀처럼 귓볼이 이렇게 생겨야만이 기본적으로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돈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상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신상. 이러한 상이 안 되더라도 내가 신상을 자꾸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야지 그런 운을 받을 수 있고 재물운도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배우자든 내 애인이든 내 사위든 내 며느리든 그런 사람이 집안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복덩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복덩이. 근데 제가 이야기한 그러한 관상에 반대되는 그러한 사람이 오게 되면 집안을 말아먹게 돼요. 그것이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이 배우자가 됐든 반대되는 현상의 상이냐, 아니면 제가 이야기한 그 부자의 복덩어리 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상이 좋아지게 되면은 눈에서 빛이 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눈에서 일단 빛이 나기 시작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그때서부터 비로소 돈이 들어오는 형국이 발생이 되고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이 발판이 돼서 이제 부자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거는 진짜 간단해요, 사실. 제가 먼저 동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기술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법만 나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부자는 금방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을 해서 특히 이제 음식점을 하게 되면 대중적인 맛을 만들어내는 그 비법을 나만 알고 있게 되면 금방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대중적인 맛을 이제 뭐 그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만의 그 비법, 진짜 돈이 되는 비법을 공개를 한다?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벌어본 사람은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벌어보지 않은 사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그냥 돈 버는 방법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은 절대 자기만의 그 비법이나 기술을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깨달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부정한 세월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 부자가 되는 그러한 그 나만의 어떤
어떠한 전략이나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기 때문에 조금만 수정을 하면 돼. 그러면 대중적인 맛을 아는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 한식집에서 대중적인 맛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일식집도 할 수도 있고 중국집도 할 수도 있고 일반 양식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음식이라는 것이 한 가지에 거기에 뭔가를 찾아내면, 그 길을 찾아내면 무슨 음식이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비법을 내가 이렇게 뭐 책으로 써서 공개를 한다, 뭐 유튜브에서 공개를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식에게도 비법을 전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전에 이제 뭐 며느리도 몰라 뭐 이랬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예를 들어 그 비법을 누구에게나 전수를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비법이 아닌 거죠. 금방 비밀이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기만의 그 비법, 자기만이 알고 있는 돈 벌 수 있는 거를 쉽게 그렇게 알려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자기가 그 비법으로 인해서 독점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야. 만약에 그거를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발설을 했다고 한다면 경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남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너무 부자가 되는 그러한 뭐 책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거기에 맹신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조금 참고만 할 뿐이야. 근데 참고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참고해서 내가 그거를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중적인 맛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식당이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에 숨은 뜻이 있어요. 근데 제가 포럼에서도 가끔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숨은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맥도날드가 햄버거만 파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거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음식점을 한다는 거는 대중적인 맛을 만들어낸다면 벌판에다가 건물을 짓고서라도 장사를 하게 되면 대박이 나는 거고, 그 대박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그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그 일대의 부동산들이, 그 일대의 그 땅값들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가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이 자기만의 노하우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절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눈에 보이는 것만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 지식과 지혜를 쌓는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식당에서 대중적인 맛만 만들어내면 대박이 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대중적인 맛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식당에서 대박이 나는 사람은 대중적인 맛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작용이 되는데, 그 알파와 대중적인 맛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 집이 비로소 대박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실제적으로 대중적인 맛도 만들고 플러스 알파를 정확히 했느냐, 그럼 플러스 알파가 됐다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대박이 되는 거죠. 그런 노하우를 공개를 한다? 있을 수가 없죠. 대박집은 절대 공개하지도 않고 TV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TV 촬영하자 그러면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진짜 오리지널 그 대박집은 TV에 안 나와도 엄청나게 바빠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아라 하지를 않아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그 경험에 의해서
그분들은 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TV에 나오면 장사가 더 잘 되겠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박집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걸 귀찮아해요, 사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귀찮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박집이 돼봐야 아는 거고 대박집이 안 된 사람은 TV에라도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박집이 아닌 사람이 대중적인 맛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이 TV에 나오고 싶어 하지만 그 만약에 예를 들어 운이 좋아서 TV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집은 대박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대중적인 맛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간혹 가다가 TV에 나온 집 가서 이제 먹어보면은 어떤 집은 맛이 있고 어떤 집은 맛이 없어요. 그러면 대중적인 맛이 좌우하는데 운이 좋아서 TV에 나온 거지 대중적인 맛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TV에 나오면 다 대중적인 맛인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작용이 되는데 그것이 합산이 돼서 비로소 대박이 된다는 것도 그거는 경험만 해봐야지 돼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자가 된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절대 공개를 안 해요. 그런데 부자가 안 돼 본 사람들이나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정한 세월을 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돼 있으려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돈장고를 크게 만들고 하관도 크게 좀 만들고 관상을 좀 좋게 만들고 관상을 내가 좋게 못 만들게 되면 심상이라도 좀 좋게 만들어서 내가 심상을 꾸준하게 좋게 만들게 되면 관상도 좋아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돼 있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TV에 나와도 대박이 나지만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은 TV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면 승승장구하면서 그냥 저절로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죠. 근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부단히 노력을 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지 돼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고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